고메버터를 넣은 엄청 맛있는 마카롱. 마카롱 만들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란을 흰자랑 노른자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렵진 않고 그냥 살살 쳐서 이렇게 흰자 가까이서 열면 노른자가 안 터지고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까고 나중에 노른자만 손으로 건져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노른자 건져내기. 계량이 다 됐으면 흰자랑 설탕을 섞은 다음에 냄비 위에서 중탕을 해줍니다. 중탕은 직불로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라 냄비에 물을 넣고 그 물에 이 스텐볼이 닿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말해요. 골고루 저어줘야 완전히 흰자가 익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탕이 다 되면 물이 들어가지 않게 볼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밑에 닦는 이유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마카롱은 조금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볼이죠? 볼에다가 이제 흰자랑 설탕이랑을 중탕한 요 용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가장 세게 가장 빠른 속도로 돌려줄 건데요. 머랭이 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스위스 머랭법이라고 하고 마카롱 만들기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자, 빨리 감기로 해서 그렇지 이렇게 될 때까지는 한참이 걸리고요. 요 지금 뿔 모양 보이시죠? 요렇게 살짝 마른 듯한 느낌도 있고 뾰족한 뿔 모양까지 해주고요. 짤주머니를 꺼내줍니다. 804번 깍지를 이렇게 넣고 804번 깍지를 짤주머니 안에 넣고, 짤주머니도 롤 형태로 생긴 게 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반죽을 이 짤주머니 안에 넣을 거니까요. 여기에 이건 슈가 파우더랑 아몬드 가루 채친 거고요. 아몬드 가루는 손으로 비벼서 채치지 말고 살살살살 채쳐야 돼요. 유분기가 나오면 또 마카롱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랭을 이렇게 해서 슈가 파우더랑 아몬드 가루 채친 가루 위에 올려줘요. 그 이후로는 그냥 섞어주면 되는데요. 그 과정을 마카로나주라고 합니다. 조금 빨리 감기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양 많으면 장갑 낀 손으로 섞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마카로나주는 뭐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냥 레시피 따라 또 얼마나 이걸 섞어야 되는지도 다르고 이래서 그냥 똑같은 레시피로 제 영상을 보면 따라 해보세요. 해서 이 정도 대기가 될 때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삼각형처럼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짤주머니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짜주는 과정입니다. 짜주는 거는 내가 마카롱을 어떤 크기로 만들고 싶느냐에 따라서 크기를 맞춰서 짜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완제품이 4.5cm 정도 되도록 크기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완벽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짜는 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카롱 꼬끄를 판에 놓고 탕탕탕탕 쳐주거든요. 그래서 탕탕탕탕 치는 이유가 조금 어떤 부분은 크게 짜지고 어떤 부분은 작게 짜지면은 그거 크기를 작게 짜진 부분은 좀 쳐서 좀 넓적하게 만들고 이렇게 크기를 좀 대략적으로 맞추려는 것도 있고요. 위에 뿔이 살짝 보이죠? 이 뿔도 좀 없애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탕탕탕탕 네 면을 골고루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븐 안에서 이게 스매그 오븐이라서 건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될 때까지 건조를 해주는데요. 여기 넣고 문을 살짝 열면 돼요. 지금 건조 기능은 열이 없는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정말 대량일 경우는 그냥 실온 건조 하셔도 되는데 요즘 같은 조금 겨울에는 잘 건조가 되지만 여름에 막 장마철이고 이러면 건조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그냥 스매그 오븐에서 건조를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그 오븐 건조가 제일 정확해요. 왜냐면 덜 건조가 되면 위에가 좀 터져요. 정말 갈라지고 논두렁 갈라지듯이. 그래서 건조가 끝나는 기준은 손으로 살짝 만져봤을 때 막 같은 게 생겨 있거든요. 살짝 딱딱하게. 그게 생기면 이제 건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워지면서 아래쪽이 부풀면서 프릴같이 생기면서 마카롱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건조가 다 되면 꺼내고 예열을 다시 해요. 왜냐면 온도를 맞춰서 그때부터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맞춰진 시간에 따라서 150도 10분 정도 굽는데 오븐에 따라서 살짝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머리 뚜껑을 살짝 만져서 살짝 흔들었을 때 안 흔들리면 다 익은 거예요. 안 흔들리면서 구움색도 거의 안 나면 성공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꺼내줍니다. 꺼내주고 식히고 다음 거를 구워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걸 건조하고 굽고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시면 마카롱이 됩니다. 그리고 앙글레즈 버터크림 만들기인데요. 다른 뭐 크림치즈랑 버터를 섞는 마카롱 크림 만드는 법도 있고 간단한 것도 많지만 앙글레즈 버터크림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금 넣은 건 바닐라빈이고요. 반으로 갈라서 속에 그 씨앗을 긁어낸 다음에 우유에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과 노른자도 계량을 해주고요. 이거는 조금 끓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닐라빈 넣은 우유를 넣고 약간 보그르르르 끓어오를 때까지만 끓여줄게요. 끓어오른 과정은 생략하고 지금 한참 우유를 끓였거든요.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노른자랑 설탕을 넣은 용에 요거 레시피는 드렸죠? 거기다가 우유 바닐라빈을 넣으면서 저어줍니다. 넣는 동시에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노른자가 안 익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넣으면서 계속 저어주면서 넣어주고 잘 저어주고 요거를 다시 냄비에 넣어서
스프 만드는 것처럼 약간 물기를 날릴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과정인데, 자, 이렇게 해서 냄비에 넣고 물기를 날리는데 계속 저어주면서 날려야 돼요. 이게 조금 앙글레즈 버터크림이 막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가 제가 버터 비율을 조금 높여놔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게 분리가 날 만큼 실패를 해도 웬만하면 좋은 크림이 나오도록 레시피를 조금 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레시피대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이게 하시다 익어버릴 것 같으면 무조건 약불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고 이게 지금 빨리 감기 8배속이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저어주면서 걸쭉해지고 이렇게 주걱을 살짝 끄어봤을 때 그 끄은 자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체에 걸러줘요. 왜냐면 바닐라빈 같은 것도 있고 노른자도 덩어리가 질 수 있거든요. 조금 많이 익은 부분은. 그런 거 체에다가 다 걸러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버터를 기계로 섞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식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아까 그 반죽기 있죠? 거기에 버터를 넣고 앙글레즈 버터크림, 이게 지금 노른자 용액이죠? 요거도 넣고 섞어줄 거예요. 자, 고메 버터예요. 어떤 버터 쓰셔도 괜찮아요. 뭐 좋은 버터라면 다 상관없고 앵커 버터도 맛이 꽤 괜찮은데 사실 고메 버터를 따라갈 수는 없죠. 이렇게 조각조각 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색 덩어리 같은 거에다가 가루를 섞고 있는데요. 이거는 맛을 첨가해서 황치즈 맛이랑 녹차 맛을 넣은 거예요. 아까 그 버터 이렇게 조각조각 낸 거에 노른자 끓인 거 있죠? 스프처럼 날린 거, 물 날린 거, 그걸 넣고 기계에 막 돌리면은, 그냥 오래 돌리기만 하면 노른자가 유화작용을 해서, 유화작용이 뭐냐면 이게 섞이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죽이 그냥 크림이 됩니다. 반죽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 크림에다가 맛을 섞어주면 돼요. 저희는 황치즈 맛, 녹차 맛, 초코 맛 이렇게 섞여주거든요. 맛으로 가루를 섞으면 더 좋은 게 손에서 좀 덜 녹아요. 보통 이제 애기들이 만들고 이러니까 손에 덜 녹으니까 좋아요. 데코 아이싱도 간단한데요. 이건 마카롱 다 만들고 나서 꾸미는 그런 용도예요. 막 그냥 그림 그리거나 그냥 뭐 프레첼 같은 거 붙이거나 하는 용도인데, 데코 아이싱도 그냥 짤주머니에 골고루 나눠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수업 가져갈 때는 알아서 이렇게 짜서 쓰겠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데코레이션 하고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마카롱 만들기 나름 상세히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실패율이 워낙 높은 품목이라 여러 번 실습을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